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국회 로튼도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회의장에 이제 입장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민주당 손혜원 의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앞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인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이 나와서 촬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국회 로텐도홀이죠. 거기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까 손혜원 의원이 그것을 보고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회 내부에 있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피켓으로 자기 핸드폰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한 말을 하죠. 또 저 때리시려고요, 한 대 때리시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댄스 한번 쳐봐라, 사드 댄스 쳐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재철 의원은 나중에 손혜원 의원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대로 이것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여야 충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과 정진석 의원 간의 고성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인데요. 뭐 어제 얘기고 있고 욕설도 중간에 나와서 저희들이 뭐 현장 상황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늘 계속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고 계속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이런 문제는 방송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가져게 정치권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법한지,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지 이런 원칙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공영방송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항상 되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지금 공영방송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럼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정당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좀 더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을 중립화시키고 예를 들면 그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그래야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사 내의 문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뭐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파업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존중돼야 되고요. 뭐 경영진의 얘기도 존중돼야겠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자꾸만 이제 한국당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명분과 그런 걸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의 촬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여야 대통령 대표회담을 수용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그 안보 부분으로 공통점을 가져가고 공약수를 가져가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약수를 가져가야,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섣부르게 예를 들면 한국당 의원들을 감정적으로 건드린다든가 감정적으로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발언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는 조심하면서 좀 포용력 있게 나가야, 그래야 그 결과도 사실상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러한 좀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제 특히 홍준표 대표의 전략이 9월 추석 전에 모두 어떻게 보면은 친박 청산 작업을 혁신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면서 보수 진영에 이렇게 무게를 잡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스텝이 좀 꼬인 것이 아니냐라는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장 보면은 바른정당이 당장 이 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투쟁에 동참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이콧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친박계 의원들입니다. 지금 김태흠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그렇죠. 친박계 의원이죠. 방송 뭐 장악 저지 추대위원장을 맡고 예. 있고 로텐도어에 보시면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장우 의원 이런 분들이 이런 의원들이 친박계 그 실세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가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 진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박 정리를 하겠다라는 홍준표 대표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르게 오히려 친박을 친박이 결집시키는. 힘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그 구상에 어느 정도 좀 스텝이 꼬인 단계가 아닐까 그런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